자, 오늘은 이건 조립 대행이에요. 고객님께서 드래곤볼을 하셨대요. 드래곤볼 한 개씩 한 개씩 모았단 말이겠죠. 부품을 가져오셨습니다. 솔리다인 P415 1TB 이거 케이스가 있는 게 나오네요. 벌크만 나왔죠. 완전 1을 촌데 요런 케이스 있는 게 있네요. 신기하네요. 케이스 있는 거 처음 보네. 이게 정품이 나오는구나. 안 그럼 해외 직구인가? 일단 그렇고요. 램은 G스킬 투닝램 어제 확인했는데 16기가 2개 32기가고요 9600X CPU 컬러풀 거네요. 보드가 이거 가성비가 좋겠더라고요. 컬러풀 게 간혹 뭐 호환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 가격 대비 이게 되게 좋아요. 가격 대비 구성이 되게 좋아요. 컬러풀 그 다음에 바이오스타 얘들은 메이저는 아니고 마이너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렴하게 팔아야 팔리겠죠. 근데 되게 잘 났어요. 얘 보면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되게 잘 났어요. 파워는 750W A1 끄네요. A1 시그니처 브론즈 등급 받은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 이거 중고로 구매해 오셨나봐요. 3070 좋은 그래픽 카드죠. 쿨러를 가져오셨는데 수냉 쿨러 혹시 되냐고. 그래서 수냉 쿨러로 바꾸셨습니다. CG360 요걸로 바꾸셨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쿨러 2개 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선 안테나가 없을 건데 모듈이 없을 건데 그럼 안테나만 들어있는 건가? 안테나 팩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와이파이 모델은 아니거든요. 맞네. 모듈 팩만 있네. 이건 와이파이 모델은 아니고요. 와이파이를 쓰시려면 사야 될 거예요. 와이파이 모듈을. 여기에 와이파이 모듈을 꽂은 다음에 오케이. 여기 나사 관계 모양 생겼죠. 여기에. 여기 뒤에도 있고 요렇게 이 구멍이 보이죠. 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걸 거예요. 안테나 선만 있거든요. 안에 일단 넣어둘게요. 이 보드가 저렴해. A보드만큼 저렴해요. 그런데 방열판이 없네요. P4 일반 게임용 쓰는 데는 방열판은 없어도 되죠. 대용량 쓰기 읽기 안 하는 이상은. 이거 나사 필요 없는 건가? 저도 이 보드 처음 만져봐가지고요. 원터치로 이게 감기는 건가? SSD 이게 나사가 없어도 되는 건가? 오케이. 뭐야, 위에 뜯게 돼 있고 여기 또 있고. 이거 직구인가 보네요. 국내 판매하는 벌크가 아니고 좀 다르죠.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직구 맞겠죠. 한글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걸고 나사는 필요 없네요. 이걸로 좀 불안하긴 한데 방열판이 없어요. 아쉽네요. P41 게임 할 때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열이 엄청나게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건 벤치 테스트죠. 디스크에 순차적으로 읽기 쓰기 그런 걸 강하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4점 정도 게임할 때는 그렇게 헤비하게 읽진 않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작은 파일들 여러 개 읽죠. 그러면 순차 읽기 순차 쓰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SSD 자체 D램 있죠. 그런 애도 100%안 쓰니까 발열이 컨트롤러도 그렇고 SSD의 D램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발열이 많이 안 나죠. 그래서 게임용으로만 쓰면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저거를 굳이 방열판 있으면 좋겠지만 방열판 없어도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PCI 익스프레스 5.0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4.0 일단 게임용으로는 없어도 되긴 한데 있으면 더 좋죠. 3.0 PCI 익스프레스 3.0 SSD는 방열판 추천 안 드리거든요. 바로 4.0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구매하시거나 그러면 A보드나 그렇게 하면 싸구려 방열판이라도 하나 달아드리거든요. 3.0은 열이 좀 나니까. 그런데 굳이 안 달아도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건 없죠. 5.0은 사용을 안 해봤는데 벤치만 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방열판 없으면. 오케이. 9600 성능이 꽤 좋아요. 7500F보다 성능 향상이 확실히 많이 있어요. 7600 그런 거보다.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다른 CPU들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7500F 이런 것들 올라가지고 9600X도 요즘에 구매할 메리트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가격이 그렇진 않거든요. 출시보다는 가격이 내렸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보드는 된 거고 투냉 쿨러 가이드 장착하고 갈게요. 일반 공냉 쿨러는 여기 케이스 들어가기 전에 장착을 해야 되죠. 그래야 쉽죠. 케이스 들어가면 만약에 뒤에 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떨어지고 비좁고 손이 들어가기. 그런데 수냉 쿨러는 케이스에 쿨러가 달리는 거죠. 케이스에 먼저 장착을 해놓고 장착해야 편해요. 기본적인 거 이렇게만 장착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조립 대행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초기 불량이다. 그런 거 저한테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저는 조립 대행이잖아요. 고객님이 다 구매하셨으니까 제가 판매한 제품들이 아니죠. 그러면 직접 AS 하셔야 되는 거죠. 간혹 그래요. 제가 조립했다고 저한테 조립을 맡기셨죠. 그런데 저한테 고쳐내라고 초기 불량인데 저보고 AS 보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객님이 구매하셨으면 고객님이 보내는 게 맞죠. 조립 대행은 진짜 순수하게 조립만 해주는 겁니다. 조립하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적정한 금액을 받고 적정한 금액 일정 부분 금액을 받고 조립을 해드리는 거예요. 조립을 해가지고 만약에 조립하면서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건 제가 당연히 변상을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저는 조립을 했고 초기 불량이라서 안 된다. 그건 고객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한테 그걸 다시 조립해라. AS 받아올 테니까 다시 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립 대행이란 게 한 대 조립하는 인건비만 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불량을 찾아드리고 고쳐드리고 그런 일이 아니죠. 고쳐드리면 고치는 공인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 대행은 그냥 순수하게 조립 대행입니다. 간혹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 불량을 제가 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낸 것도 아니고 고객님이 직구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우리 같은 보드라도 유통사가 두 군데인데 그런 데도 있죠. 그럼 제가 그것도 알아보면 알 수는 있지만 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고객님이 구매한 사이트 그런 데다가 하셔야지 제가 그렇게 다 해드리기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 더 번거로울 거예요. 그게 설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아요. 초기 조립 불량이 초기 불량 부품의 초기 불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컴퓨터 하다 보면 저는 업자다 보니까 자금량이 많죠. 우리 일반인들은 평생 살면서 컴퓨터 한두 번 맞출까 말까 그렇잖아요. 직접 조립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금량이 많다 보니까 불량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어떻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 DS900 900 맞나? 맞네요. 900. 요거 위에 거만 열면 케이스가 열리게 되는데 왜 안 열리나 했더니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요. 이렇게 열리죠. 이런 거 보면 그래픽카드 지지대 일단 제거해 놓고요. 이런 거 웬만하면 제거 안 하고 귀찮아서 그냥 조립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결국은 제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거할 수 있는 건 제거해 놓고 조립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네, 어서오세요. 예. 악기고 노트북 아세요? 선생 거? 예, 어떤 게 안 되시죠? 혹시 여기서 업그레이드 가능한가? 노트북은 업그레이드 안 돼요. 노트북은 네. 온보드라고 그 메인보드에 모든 게 다 달려져 있거든요. CPU도 영접이 돼, 납땜이 돼 있고 노트북은 새로 구매하시면 그러시면.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노트북 수리하는 제 영상이 있다고 유튜브로 보시고 많이 연락을 해주세요. 노트북은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수리하는 영상들 잘 보시면 디스크 교체, 램 추가 요 정도, 램도 추가할 수 있는 노트북이 있고 없는 노트북이 있죠. 그 정도 하는 거지 제가 뭐 특별한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잘 사가던 노트북이 느려졌다. 그 다음에 부팅이 안 된다. 그래서 윈도우 재설치하려고 보면 디스크가 고장이라서 디스크 교체하고 그런 거 AS 기간이 끝난 제품들 노트북도 그렇고 전자제품들 대부분 1년이죠. 대기업거도 1년이 지나버리면 금액을 엄청 청구해요. 보통 한 20만원씩 그 언더 256기가만 차더라도 그렇거든요. 언더나 약간 높게. 그리고 처음 샀을 때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처음 샀을 때 윈도우를 설치를 해줘요. 호환성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회사 대기업들은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비싸기 때문에 AS가 1년이 지난 노트북들은 그래서 동네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런 데보다는 동네 수리점이 저렴하거든요. 노트북 같은 거, 디스크 교체, 램 추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지. 제가 어제 오늘 노트북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방금도 한 분 오셨고 버벅인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노트북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노트북은 고장 수리는 가능해도 디스크 고장 이런 거는 가능해도 그 다음에 노트북 뭐가 안 된다. 이거 수리할 수 있냐. 키보드 자판이 안 된다. 수리할 수 있냐. 액정이 깨졌다. 수리할 수 있냐. 수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요즘에 새로 사는 게 더 싸요. 액정 하나만 해도 1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오래된 고물 노트북 액정 갈고 제 공인비하고 하면 금액이 꽤 나와버리죠.
요즘에 대만제 제품 한 40만원, 50만원 하면 쓸만한 거 사죠. i5 거, 라이젠 5 거 그런 거 사거든요. 새로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할 거예요. 지금도 하나 받아놨는데 노트북 키보드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레노버 거더라고요. 레노버 게 잘 고장 난다는 거 아니고요. 저도 레노버 거 쓰고 있거든요. 그때 영상 있죠. 제가 산 거. 제 자금용으로. 고객님 레노버 좀 오래된 거더라고요. 레노버 서비스 센터로 가보셔라. 여기서 키보드 국내에서는 없고 해외 직구로 검색을 해보니까 키보드 판넬 있죠. 그것만 1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공입 해버리면 오래된 거 고칠 필요가 없죠. 레노버 노트북 요즘에 한 3, 40이면 사는데 예전에 고객님 거보다 성능 훨씬 좀 서비스 센터를 가보시라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30만원 넘게 불렀대요. 3, 40 사이.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도 고치지 마시라. 새로 구매하셔라. 성능 낮고 오래된 거 고쳐봤자 돈만 많이 쓰고 효과가 없는 거죠. 새 거 사시는 게 더 낫죠. 오래된 거 키보드만 고쳤다고 또 다른 데 고장 안 나라는 법도 없고. 그 고객님도 하나 그래서 사셨어요. 레노버 거 고장 잘 난다고 안 사신다고 하더니 금액 보더니 레노버 걸 다시 사오셨어요. 그래서 라이젠 5급으로. 자, 그래서 노트북 수리란 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건 문의하셔도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고객님들 마음이 답답하고 고치고 싶은 안타까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뭐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자 찾아가지고 납땜해도 또 다른 부분이 금방 고장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납땜하는 게 요즘은 돈이 안 되죠. 뜯어가지고 소자 문제 생긴 거 납땜하고 그런 작업은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는 안 하죠. 돈이 안 돼요. 그 오랜 시간을 쓰고 5천원, 만원 소자 하나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소자 하나 갈고 5만원, 10만원 받는다 하면 사기꾼이란 소리 들을 거고 그리고 5만원, 10만원 들어서 고칠 컴퓨터도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오래돼가지고 한 3, 40 주고 새로 사는 게 낫지 그거 고쳐다고 5만원, 10만원 쓰실 것도 아니고 보통 그런 분들 보면 한 만원, 2만원 생각하고 오세요. 만원, 2만원 하니까 소자 한 개 뺐다 붙여주면 안 되냐. 그런데 시간을 1시간씩 써가면서 고자 찾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써가면서 그런 거 납땜을 하고 인건비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 하는 데가 그래서 귀한 거죠. 기술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박리담회라고 해야 되나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유튜브 중에서도 저도 예전에 한번 고장 나가지고 맡겼죠. 고객님 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다가 고장 나가지고 근데 바이오스 고장해가지고 메인보드 살리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하거든요. 펜이 있냐고 펜 추가로 2개 덜 달고 싶다 해가지고 아래쪽에 2개 더 달아달래요. 다크 플래시 똑같은 펜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데이번 거 리버스 펜 있거든요. 리버스니까 바로 달면 되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장착을 하겠습니다. 리버스 펜. 긴 나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쿨러들이 나사가 긴 거 주는 데도 있는데 안 주는 것도 있죠. 이 수냉 쿨러 같은 건 나사 긴 거를 안 줘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나사도 참 귀해지네요. 쿨러에 따라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 이 쿨러는 저렇게 사놓으면 쿨러만 딱 구매하신다. 개인이 하시려고. 그러면 긴 나사가 없어가지고 상단에 짧은 나사로는 달 수 있는데 수냉 쿨러를 전면에 저런 데는 못 다는 거죠. 긴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왕캐슬들은 상관없고요. 자, 리버스 펜이니까 모양 바로 들어가면 되죠. 이건 위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래픽카드 전원 들어오는 구멍이 뒤로 들어오면 되겠네. 앞에 구멍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못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죠. 여기. 근데 쿨러를 달아버리면 글로는 못 들어오는 거고 뒤쪽에 구멍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면 되죠. 쿨러 ARGB 연동되는 거니까 나중에 연동시키면 되고요. 스탠드 오프 보드가 아니고 파워부터 가야겠네요. 방열판이 커서 나중에 손이 안 들어가겠네요. 750W 3070 750W면 충분하죠. 3070이면 4060 Ti 그 정도 700 같으면 돼요. 고객님들 이거 따로 넣어드리면 빈 박스인지 알고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메인보드 박스에 전부 다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요거 남는 선이나 다 부품들 요런거 파워 콘센트 요런 것들 3070이면 파워가 2개 들어가겠죠. 선 2개 전원선 2개 맞네요. 요즘엔 전원선 저거 2개나 3개로 12VHP 그거 있죠. 새로운 규격 12V 하이파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죠. 그런데 요건 여기 1개를 2개로 나누는 거 요런 게 들었네요. 근데 요즘 파워들은 다 2개씩은 되는 거죠. 다 있죠, 2개씩은. 그럼 메인 파워 필요하고, CPU 전원 8 플러스 4핀, 그럼 2개, CPU 전원 2개, PCI 익스프레스 1개, 2개, PCI 익스프레스 2개, 그 다음에 CPU 전원선이 1개네요. 1개로 뭐 2개 가면 되죠. 그런데 케이스들이 뒤에 공간이 많죠. 선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선을 모듈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모듈형으로 한다고 뭐 깔끔해지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여기 뒤에 다 숨기잖아요. 이거 중고인가 CPU
전원이 꼽는데 두 개인데 케이블이 한 개밖에 없네요. 꽂을 수 있는 만큼 전원선을 원래 주거든요. 요런 거. 그런데 여기 구멍 두 개인데 두 개 있죠. CPU. 맞죠? 그런데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중고인가 보네. 12VHP 요것도 있는데 맞죠? 하이파워. 그런데 그거 케이블도 없고 물론 여기선 쓰진 않지만 파워도 중고인가 보네요. 가지고 계시던 거 오케이 없는 거 어쩔 수 없고 하고 케이스에는 따로 전원이 갈 필요 없고 그럼 요거만 꽂으면 되네. 없으니까 있는 걸로 조립해야죠. 그리고 요것만 있어도 충분하기는 해요. 굳이 더 케이블을 갈 필요는 없거든요. 자, 메인보드 스피커 있죠. 요런 거 케이스에 들어있어요. 케이스 나사에 들어있습니다. 저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메인보드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나사에 보면 들어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메인보드 부품이죠. 부저 스피커. 근데 메인보드에 들어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는 메인보드가 아니고 쿨러부터 달고 들어가야겠네요. 메인보드 들어가면 쿨러 달 수 있는 공간이 작죠. 튜닝 쿨러에 여기 나사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박히죠. 그래서 손 드라이브를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한 번에 다 쪼으면 또 나중에 뭔가 틀어져가지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조금씩 감아가지고 걸쳐놓고 하거든요. 집에서 손 드라이브를 하려면 이런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저도 집에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한낮을 다 써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제가 한다고 빠르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장비들이 없으니까 집에는 그러다 보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거 됐고 보드. 이야, 쿨러가 위아래로 달리니까 좁은 감이 있네요. 스탠드오퍼가 한 개가 신기하네요. 지금 잠시만요. 딴 데 나사 감고. 보시면 이런 케이스 처음 보네요. 여기 스탠드오퍼가 나사 감기 안 돼 있고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요. 딱 걸치게. 어차피 하중을 아래로 받죠.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죠. 다른 데는 전부 다 나사 감게 돼 있죠. 근데 저기는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요. 딱 걸치게. 맞죠? 그래서 제일 가운데 나사 안 감고 균형,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게 저렇게 돼 있네요. 뭔가 했어요 처음에. 선을 뒤쪽으로 하면 케이스가 커가지고 뒤쪽으로 하면 짧거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안 되는데 쿨러 방향이 고정이네요. 뒤로 되겠네요. 자, 썸을 바르는데 썸을 그냥 X자로 바르면 돼요. 근데 내가 썸을 양을 모르겠다. 그러시면 펴 바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썸을 얇게, 최대한 얇게 눌러가지고 펴 바르면 다 닦이고 썸을 양이 많지는 않죠. 많아질 수는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CPU 끝까지 안 바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눌러지면 옆으로 퍼지거든요. 아무리 얇게 발랐어도. 그래서 얇게, 최대한 얇게 저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달라야겠네요. 줄 길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앞으로 달아도 램하고 그리 문제는 없거든요. 다 됐고 펌프가 저기 위에 있네요. 여기 펌프는 펌프팬에 꽂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이오스 안 만지고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펌프팬은 풀로 돌아요. 그 다음에 위에 쿨러 팬 있죠. 요걸 CPU에 꽂아야 돼요. 따로 설정해 줘도 되지만 저걸 저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저기 건전지가 다 닳거나 해도 그대로 되거든요. 기본값이. 제가 쓰던 케이스가 아니라서 되게 낯서네요. 자, 이제 ARGB 쭉쭉쭉 연결하면 되죠. 위에 ARGB 꽂았거든요. 펌프팬. 라디에이터에 있는 쿨러 있죠. 요걸 CPU에 꽂아주면 돼요. 그러면 CPU 온도에 따라 여기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거죠. 펌프팬에 꽂으면 풀로 돌고. 오케이 됐고 ARGB 연동. 정신없어. 자, 선이 쿨러 속도 조절하고 ARGB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씩. 맞죠? ARGB 빼놓고 작동하는 선부터 연결.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물론 나중에 다 연결해놓고 안 들어오면 다시 찾으면 되지만 일을 두 번 안 하려고 하면 똑바로 오케이 됐고 이제 ARGB 연동 밑에 두 개 위에 한 개 여기 꽂으면 위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주전원이고요. ARGB 그 다음 쭉 내려갔다가 이것만 연결하면 되는구나. 얘가 주전원. 오케이 얘 두 개 연결하고 오케이. 어렵다. 오케이. 얘들 전원선 이제 알죠? 3.1하고 USB는 다 전면으로 가고 밑으로 갈 건 얘들. 그러면 필요한 거 다 연결됐고
자, 그래픽 카드는 쓰시던 거네요. 여기 가이드 없죠. 그럼 새 건 아니죠. 원래 플라스틱 없는 거 있죠. 요건 쿨러를 달았으니까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못 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나사로 감는 거. 쿨러에 걸리니까 요거를 옆으로 제껴가지고 요렇게 묶어 가야 되겠죠. 이거 쿨러에 전선 안 걸리게 하려다가 너무 탱탱하게 당기면 또 나중에 단순 일어나거든요. 약간의 텐션만 있게 딱딱 완전 직각으로 꺾어서 하면 나중에 단순 일어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요거 ARGB는 묶기 전에 작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쿨러 다 연결됐는지. 저도 사람인데 빠뜨릴 수도 있죠. 왜 전원이 안 들어와? 내가 뭘 연결을 안 했나 했는데. 제가 어제 한꺼번에 손님들이 몰려가지고 전원을 빼놨었네요. 여기 다른 거 테스트 한다고. 이제 들어오죠. 불. LED 램 들어왔고, 오케이. 다 들어오네요. 오케이. 자, 잘 돌고, LED 색깔 다 갔고요. RGB는 잘 들어오죠. 다 한 개로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연동하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문제 없죠? 잘 들어오죠? 자, 일단 윈도우 설치하고 있으니까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 해보고, 조립 대행은 저한테 구매하시면 제가 그런 걸 안 들어요. 박스 같은 거. 부품을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완제품을 파는 거지. 요즘에 뭐 현존나 삼성 이런데 컴퓨터도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거 박스 안 주죠. 완제품이죠. 그래서 안 드리는데, 이런 거는 고객님 부품을 구매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AS를 고객님 직접 하셔야 되죠. 만약에 그래서 부품 다 챙겨 드렸고, 윈도우 설치해보고 지금 드라이버 이런 거 설치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견 안 됐어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테스트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